안녕하세요. 대현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찍을 때 이 성광밴드랑 좀 비교를 많이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태광보다 성광밴드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태광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조선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선부터 기자재 업체까지 순환매가 좀 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ETF도 현재 시장의 관심을 제대로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23년 하반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10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선 ETF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와주면서 한번 조선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이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정부 정책이 하나 있죠.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숨은 수혜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태광 같은 경우에는 또 저PBR 관련된 종목으로 섞일 수 있죠. 관련된 해당 사항 함께 파악을 해보고, 강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고환율이 되게 되면 태광은 수혜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동향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태광의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는데, 최근 7월 중순부터 들어서 기관의 매집세가 쭉 나와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매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상호펀드도 마찬가지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동향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순풍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격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태광 마찬가지로 4월 달부터 저점을 좀 높여주면서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8일 날 기록했던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월 3일 같은 경우에도 동해 시추 관련된 테마가 불면서 주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성강밴드가 자사주 좀 매입을 해주면서 성강밴드나 기자재 업체들로 하여금 수급이 좀 돌았습니다. 태광은 성강밴드와 또 가장 또 연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적적인 측면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종목인 게 기억이 나는데, 23년과 비교했을 때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소 떨어질 전망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1분기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컨센 자체가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25년과 26년을 생각을 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태광은 23년도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석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일단 24년은 BPS가 22,000원, 26년은 26,000원이기 때문에 평균값을 고려해보면 한 BPS가 24,000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주당순 자산가치보다 아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돌게 됐을 때 태광 역시 수혜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단일적인 조선 종목뿐만 아니라 조선 관련된 ETF가 좋은 현재 결과값을 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사가 이제 조선 쪽으로 좀 돌아갈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정부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강화를 하고 있는 산업이 현재 존재합니다. 바로 유통업계인데,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에 대한 계획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거고, 실제로 성광밴드는 자사주 매입을 실시를 했죠. 그래서 태광도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어떤 주가 부양을 위한 주주가치 재고를 띄우기 위한 정책을 펼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바이든 사퇴하고 해리스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봤을 때 11월 대선까지 한 3,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여러 가지 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조선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된다. 특히 반사이익 관점에서 중국을 제재하게 된다 라고 하면 한국의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선부터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하반기에 밸류적인 측면이 강조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태강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유가적인 측면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런 환경은 더욱더 우호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있다라고 하면 한 90불 정도까지 올라와 주면 고유가에 대한 기조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LNG 테마가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이 태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기자재 업체죠. 그래서 고유가 기조가 만들어지면 조선은 좋은 흐름세가 나타나니까 기자재 업체들까지 영향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틀 남았습니다. 7월 24일 날 미국의 원유 재고가 나오게 되는데 23시 30분에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동향을 보게 됐을 때 결과가 공급보다 예상치보다 공급이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공급이 하락하면서 유가는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9월 달에 거의 한 93.5%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마저 원자재 시장이 돌게 되면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388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트럼프는 자국민 우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이 사용하는 이 통화 화폐가 있죠.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1400원 구간까지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 고유가에 이어서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시장에 퍼질 수 있다. 관련된 수혜주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기자재 업체들, 조선업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돌아와서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을 보게 됐을 때 61선과 121선 구간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출현했던 구간이고 앞으로 봤을 때 현재 단기 과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에 대한 폭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5일선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투자심리 매물대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5일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고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과 속해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거고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반사이익 관점에서 한국의 조선업이 수혜를 받게 되면 태강 역시 상승할 수 있다. 특히 고유가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태강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